경쟁자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지금 레드오션 중에 레드오션이다. 시작하면 안 돼. 구매 대행은 퇴물된 거 몰라? 쿠팡, 로켓크로스 요새 정책 변경됐지. 셀러들한테 다 돈 뜯어간다 그러지. 그래서 우리 남는 게 없어. 그리고 광고비도 너무 많이 쓰이고 남는 게 진짜 없다.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고 너만 할 수 있고, 그런데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부업을 찾아야 돼. 그런 부업은 뭐냐면, 흔들리네요, 조금. 제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제가 지금 월 매출 7억까지 이제 찍었던 일, 그리고 2024년에 연매출 40억을 찍었던 이 사업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는 뒤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아까 초반부에 그랬죠. 지금 뭐 구매 대행이다, 쿠팡 로켓크로스다, 이거 유튜브에 엄청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면서 구매 대행은 약간 한때 유행했던 부업, 이런 걸로 되게 많이 올라왔었죠. 그리고 강의 같은 것도 엄청나게 많았었고, 전자책 이런 것도 엄청나게 많았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한풀 꺾였어요. 좀 이제 한물 갔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고, 요새 이제 막 진짜 광고도 너무 많이 뜨고 유튜브에도 너무 많이 뜨고 있는 거는 바로 이 쿠팡 로켓크로스라는 사업입니다. 우선 구매 대행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구매를 대행을 해준다라는 건데, 원래 우리가 유통을 하려면 어떤 물건을 산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어서 뭐 포장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보내주는 게 바로 이 원래 유통이에요. 원래 유통 사업인데, 이 구매 대행 사업이라는 거는 내가 물건을 안 갖고 있어요. 내가 물건을 전혀 사놓을 필요도 없이 그냥 남이 파는 거 있죠. 남이 파는 물건을 그냥 내가 쇼핑몰 열어가지고, 내 마켓 열어가지고 거기다 상품을 등록을 해놔요.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스마트 스토어랑 이런 거 아시잖아요. 쿠팡이랑 이런 데들에다가 상품을 그대로 베껴서 등록만 해놔요. 그러면은 그거를 누군가는 보고 구매를 하겠죠. 그럼 그때 구매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거를 다른 판매자 거 우리가 올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른 판매자 거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구매 버튼을 눌러요. 구매를 하면서 원래 우리가 구매할 때 우리 집 주소 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주소 말고 그 고객, 주문을 한 고객님 주소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구매를 대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고, 이게 물건을 갖고 있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냥 컴퓨터 하나로 내가 주문만 해줄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구매 대행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구매 대행이라는 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판매자 거를 사는지에 따라서 구매 대행의 그 갈래가 갈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구매 대행은 첫 번째로 국내에서 해주는 게 있어요. 그걸 국내 위탁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국내 판매자들이 파는 거를 우리가 그냥 사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해외에서 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직구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여기서 또 국가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해외는 뭐 중국도 있겠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고, 심지어 뭐 태국 이런 데들도 있더라고요. 베트남 그런 데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런 외국 마켓에서 우리가 물건을 그대로 베껴서 올리면 그걸 누가 보고 주문을 하면 이제 그 마켓, 그 중국이던 뭐 미국이던 그 마켓 있죠. 아마존이던 뭐 타오바오던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해가지고 고객한테 고객님 집 주소 써가지고 보내주기만 하면 끝인 그런 사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매를 대행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냥 공짜로 대행을 해주는 게 아니죠. 공짜로 대행해주면 안 되죠. 그럼 뭐 하라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국이던 미국이던 그 마켓에서 베껴서 올릴 때 가격 있죠. 가격에다가 우리가 먹을 만큼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진을 붙인다 그러죠. 그래서 유통이라는 사업은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거칠수록 마진이 조금씩 붙게 되는 거예요. 붙게 되는 건데, 우리 뭐 해외 직구로 이제 물건을 사주고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팔리는 것보다는 조금 덜 붙이는 거죠. 덜 붙이면서도 그래도 마진을 볼 수 있게끔 만드는, 그게 중요한 사업이 바로 이 구매 대행 사업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미국이랑 유럽이랑 일본에서 해외 직구로 뭔가를 사고 싶어요. 뭔가를 사고 싶으면 보통은 뭘 사고 싶나요? 그런 국가에서 잘 팔리는 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일본이 뭐 어떤 브랜드가 세일을 한다더라, 그래서 그게 되게 싸게 팔리고 있다더라 하는 물건을 사는 거고, 일본은 뭐 그
의류라든지 아니면 일본에서만 잘 파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그런 걸 사요. 건강기능식품, 그리고 아니면 뭐 나이키라든지 무슨 이 브랜드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상품들을 사려고 하는 거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브랜드 상품들을 많이 사는데, 특히 뭐 그릇 같은 거 유명하고 가구 같은 거 유명하고 좀 하이엔드 상품들 뭐 그런 것들을 많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브랜드 상품이 대다수라는 거예요. 미국, 일본, 유럽은. 그러면 그런 데서 구매 대행을 할 때는 우리가 브랜드 상품을 올려야지만 이제 사람들이 찾고 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구매 대행 사업을 브랜드 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해외 직구로 브랜드 상품을 사요. 근데 내가 어떤 직구 마켓이 마진을 한 30% 40% 때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품이 등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를 13만원, 14만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비자들은 아마 직접 살 때 그 가격이 얼마인지도 대충 알 거고, 그리고 이 브랜드를 나만 올린 게 아니겠죠. 이 브랜드는 유명하니까 빌레로이 앤 보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등록을 해놨을 거예요. 그러면은 가격이 다 비교가 돼요. 비교가 되는데, 그러면 얘네는 11만원에 파는데 여기는 13만원에 파네? 그러면 살까요? 절대 안 삽니다. 절대 안 사는데, 그래서 이 브랜드가 달린 상품을 구매 대행을 해주는 거는 거의 마진율이 진짜 5% 정도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만원짜리를 10만 뭐 5천원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저렴하게 가격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가 브랜드를 대신 사줄 때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브랜드가 없는 상품들 있죠. 브랜드가 없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진을 얼마 붙이던지 상관없이 사람들이 가격 비교를 잘 못합니다. 똑같은 상품이 정확히 이렇게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얘가 최저가인지 제가 최저가인지 잘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브랜드가 없는 상품을 하는 국가는 중국이에요. 중국 거 우리가 물건 직구로 살 때 브랜드 있는 거 상품 사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가 없는 상품은 거의 중국에서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국 구매 대행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마진을 얼마를 붙이던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상관이 아예 없다기보다는 많이 비교가 그 브랜드 거 하는 때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다. 그래서 중국 구매 대행이 가지는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마진을 30% 40% 정도는 기본으로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만원짜리 1000만원어치 매출을 내면 브랜드 거를 만약에 해줬다라고 하면 5%밖에 못 번다 그랬죠. 그러면 한 50만원 정도밖에 못 버는 거예요, 순수익으로. 근데 예를 들어 중국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1000만원 매출만 나도 월에 300, 400? 400은 조금 할 수도 있고 한 300 정도는 이제 벌어갈 수가 있는 게 이 마진 크다는 거에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요래서 되게 한때 엄청나게 붐이 일었었죠. 붐이 일고 이것 때문에 부자가 된 사람들도 되게 많고, 사실 저도 구매 대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월에 100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왔었으니까. 그럼 이제 반면에 제가 두 번째 유행하는 부업 있죠. 요즘에 유행하는 부업이 그 쿠팡 로켓크로스 부업이에요. 그러니까 구매 대행 한물 갔다더라, 이제는 쿠팡 로켓크로스 시대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 엄청 많이 나온다 그랬는데, 로켓크로스 사업은 뭐냐면 구매 대행이랑 조금 달라요. 다르고 약간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선 구매 대행은 우리가 물건 안 샀죠. 근데 쿠팡 로켓크로스를 하려면 여러분이 물건을 사야 돼요. 사입을 해가지고 그 물건을 쿠팡에다가 대신 보냅니다. 쿠팡 물류창고에 보낸 다음에 그 판매가 일어나면 쿠팡 물류창고에 있던 내 물건이 하나 둘씩 그 고객님한테 배송이 가는, 하루 만에 배송이 가는. 근데 이 쿠팡 로켓크로스 사업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제가 그랬죠. 구매 대행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라고 하면 마진율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였어요. 1000만원 벌면 300 벌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구조인데, 쿠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쿠팡을 한다라고 하면 거의 90% 이상이 광고를 진행을 하지 않으면 물건이 팔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마진율이 30% 되는 상품을 가져와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3,000원에 가져와서 10,000원에 팔 수 있는 이런 상품을 내가 만약에 수입해서 들여왔어요. 그러면은 내가 마진이 7,000원이 남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7,000원이 남는 게 아닙니다.
7,000원에서 여러 가지 수수료 같은 거 쿠팡에다가 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판매 수수료라든지 물류 비용, 로켓크로스 입고 비용 이런 것들 다 빼고, 그런 것들 다 빼고 났었을 때 만약에 5,000원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5,000원을 또 그대로 우리가 가질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 5,000원 안에서 광고비를 또 써야 돼요. 대부분 마진이 5,000원 남는 상품에다가 광고를 이제 하기 시작을 하면은 거의 무조건 초반에는 거의 마이너스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쿠팡은 그 마진을 내가 생각한 마진이 있다고 해도 그만큼 내가 진짜 그거를 마진을 그대로 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면에 구매대행은 아예 광고비를 안 씁니다. 전에 제가 월 1,000만 원까지 벌었을 때 광고비를 쓴 적이 있냐? 광고비도 전혀 써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다른 사업들 지금 많이 막 이리저리 하고 있잖아요. 쿠팡 로켓크로스도 하면서, 그리고 브랜드 같은 거 준비도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점점 되게 더더욱 생각이 세지는 게 뭐냐면, 진짜 구매대행만큼 미친 사업이 없었다. 내가 뭔가 광고를 하지 않고도 상품을 팔 수가 있고, 그 상품이 팔릴 수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내가 설정한 마진만큼 그대로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사업이 없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냥 개인 사업자는 매출이 커진다고 그렇게까지 좋을 게 없어요. 사실 순이익이 커져야지 이제 좋은 거기 때문에 순이익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많이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리스크 없이, 재고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진짜 구매대행이 미쳤었다 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계속 다시 하게 됩니다. 구매대행으로 시작한 거를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또 하나 또 아셔야 될 게, 지금 구매대행을 이미 하고 계시는 분들도 볼 수가 있는데, 구매대행으로 지금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제 수강생 분들도 진짜 막 월 매출 8천, 9천, 7천, 4천, 5천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 그냥 계속 머물러만 있어요. 머물러 있고, 지금 내가 팔고 있는 상품만 잘 관리하고 거의 계속 매출이 막 늘거나 이렇게 되지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매출이 구매대행으로 거의 1억 정도 했다가 거기서 제가 만약에 멈췄으면 지금 제가 막 월 7억 버는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월 7억 버는 사람으로 절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매대행 사업의 시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시장이 100이라고 치면 한 10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진짜 물건을 사입을 해가지고 판다. 그러니까 사입 단계, 그러니까 이제 넘어갈 단계인 거죠. 그래서 사입 단계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다면 갑자기 매출이 진짜 2배 이렇게 되는 거는 진짜 되게 쉬울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은 구매대행으로 이제 했다가 저는 이렇게 넘어왔잖아요. 넘어왔으니까 여러분도 제 루트 그대로 하면 무조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래서 항상 구매대행 뭐 강의를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구매대행만 가르치는 거는 좀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다음 단계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차근차근 다 알려주고, 제가 실제로 해봤던 거를 어떤 루트로 왔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그 테크트리 그대로 따라와라 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막 구매대행 사업이 뭐 죽었다더라, 뭐 이제 퇴물됐다더라, 끝났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있을 때 진짜 그때가 바로 지금이 진짜 시작할 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그 비트코인이나 막 주식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저점 매수 하는 게 있어요. 진짜 뭔가 사람들이 덜한 것 같을 때 그때 내가 주어야 된다. 요즘에 그래서 실제로 제가 너무 많이 느끼는 게, 옛날보다 제가 할 때보다 구매대행 시장이 더 좋아졌어요. 좋아진 게 요즘에 다 그 로켓크로스나 다른 이제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보니까 이제 구매대행 안 된대 막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요즘에 시작하신 분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주문이 더 빨리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옛날에 제가 했을 때는 완전 노가다였어요. 노가다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업로드하고 그 주문 들어온 거 다 하나하나 처리해주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지금은 그거를 너무 대신해주는 이 뭐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솔직히 그 손가락 몇 번 하면은 돈이 이제 벌릴 수가 있는 그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되게 사기꾼 같아요. 지금 되게 사기꾼 같은데, 저 했을 때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졌다. 시간을 좀 적게 쓰고도 많이 벌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잘 구축되어 있다. 그래서 시작만 하면 좀 이제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이 구매대행 같은 거는 오래됐어요. 그 역사가 오래됐죠. 그래서 지금 퇴물이라고 하는 거지만 역사가 이유된 거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그걸로
뭐 100명이 있으면 만약에 한 명만 버는 사업이면 이렇게 오래 못 갔을 거예요. 근데 100명이 있는 사업인데 한 30명 정도가 돈을 벌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된 거고 아직도 가능성이 되게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제가 막 그랬잖아요. 구매대행 망했어요. 로켓크로스 망했어요. 라고 했던 거를 그걸 보고 싶어서 왔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되게 만들 것인가 그거에 좀 집중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남들이 욕할 때 배워가지고 나 혼자 꾸준히 해가지고 조용히 실천해가지고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유튜브에는 다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이거 안 된대요. 저거 안 된대요. 막 이런 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 좀 더 내가 내 시간에 집중을 하고 이런 거에 더 할애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좀 꼰대 같았네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 같은 것들을 좀 준비를 할 테니까 꼭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더 좋고 아무튼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